안녕하십니까, 최보람입니다. 지난 시간에 전차가 사라진 사연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도 전차를 애용했던 세대입니다. 기억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과화문에 가면요, 사직골 대머리집이라고 있었습니다. 저도 거기서 외상술 깨나 먹고 늦은 전차를 탔던 게 엊그제 일 같습니다. 그때 전차라는 건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명물이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사람들만의 특권이었죠. 오죽하면 일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전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요, 전차 한번 타보고 싶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사람도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버스가 늘어나면서 전차는 슬그머니 사라진 겁니다. 근데 전차가 사라진 것도 버스가 점점 늘어난 것도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구가 말도 못하게 늘어나면서 교통난이 심각해진 거죠. 청계천에 고가도로가 생긴 것도 그래서였습니다. (1958년 6월 2일) 청계천 하천 바닥에 물을 뿜어올리는 발동기와 양수기의 요란한 소리와 함께 청계천을 덮는 역사가 시작됐다. 그렇게 시작된 복개공사가 일단락돼서 청계천 일대가 도로로 쓰이고 있던 1967년 초여름, 김현옥 서울시장은 건축가 김수근을 만났다. 김 선생, 지난번 부탁한 설계 생각 좀 해봤습니까? 예, 시장님. 설계할 건 아니고 그냥 스케치입니다. 자, 보시죠. 오, 이런 모습이에요. 와, 이건 멋진데. 일본 도쿄에서도 64년 올림픽을 대비해서 고가도로를 건설했는데 지금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스케치도 도쿄에 있는 고가도로를 참고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을 참고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그려봤습니다. 좋아. 고속도로가 도심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간다고? 예, 카카. 서울 외곽에서 들어온 차량이 도심을 쉬지 않고 통과해서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도로입니다. 청계천 복개도로 위로 고가도로가 생긴다. 고상비 한 푼 안 들이고도 도로를 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우선 35억 원 가지고 신촌 로터리에서 용두동까지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유료 도로로 만든다는 건가? 예. 통행료를 받으면 건설 비용도 몇 년 안에 뽑을 수 있습니다. 그 시민들이 돈을 내면서까지 이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할까? 일반 시민 운전자의 이용은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상관이 없다니? 외국인들을 위한 도로입니다. 그런 김현옥의 계산은 옳았을까? 워커힐은 주한미군 휴양지로 만들었다. 매년 3만여 명이 휴가 명령을 받아도 국내에서는 갈 곳이 없다는 이유였다. 그들의 달러를 국내에서 쓰게 하자는 목적이 컸던 것이다. 청계 고가도로는 워커힐로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만들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장님, 청계 고가도로 말입니다. 윤 과장. 그거 왜? 우리 도시 계획과로 넘어온 실시 계획 서류를 검토해 봤는데요. 다소 무리해 보입니다. 무리하다? 물론 시내 출퇴근 시간이야 교통지옥이지만 굳이 고가도로를 건설하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습니다. 예산 쓸 때도 많은데 굳이 이런 고가도로까지 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리 있는 말이지만 외국인들 때문이라잖아. 서울에 외국인들이 얼마나 된다고요? 주한미군들이 있잖아. 미군들은 드라이브만 하고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 주말만 되면 오키나와나 필리핀으로 나가잖아. 그 반대로 오키나와나 필리핀 주둔 미군들이 올 수도 있고
김포공항에서 원스톱으로 워커힐까지 간다고 생각해봐. 서울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지. 국장님, 혹시 소문 들어보셨습니까? 소문? 뭐? 각하 때문에 청계 고가도를 만든다는. 뭐야? 못 들어보셨어요? 각하께서 워커힐을 뻔질나게 다닌다는 소문이.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속 시원히 밝혀진 게 없다. 한편의 주장은 청계 고가도로 건설 동기가 박정희 대통령이 워커힐을 애용했기에 그렇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단지 서울 도심교통 완화가 목적이었다고 한다. 분명한 건 다른 건설 사업에 비해서 그 건설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던 것만은 사실이다. 제가 이 토목 관계는 잘 모릅니다만 길 하나 내는 게 참 중요하구나 싶습니다. 어떤 길은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하하, 이 길은 참 잘 냈구나 싶은 길이 있고, 또 어떤 길은 어느 쯤에 가서는 불필요한 흉물이 되기도 하죠. 청계천 복개공사나 고가도로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난리를 치면서 지었지만 결국 도심의 장애물이 되고 반환경적이라고 해서 둘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청계고가도 건설 당시에 찬성 의견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주 국장, 나 부시장입니다. 예, 부시장님. 청계천 종합개발계획, 왜 이리 말이 많아요? 논점이 보여? 예, 그게 그러니까 도시고속도로의 기능과 서울시 교통난의 문제점이 잘못 파악됐다는 얘기들이 중구난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들은 그렇다고 쳐요. 우리 시청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면서요. 예. 도심 교통난 좀 해결하자고 만드는 건데 거기에 무슨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부시장님, 그건 그냥 풍문일 뿐입니다. 우리나 풍문이라고 치부하지. 다른 사람들은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냐는 식이니까 하는 말 아니오. 예. 시장님께서 방금 다시 지시했어요. 반드시 계획대로 밀고 나가라고요. 자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세요. 참, 그 한정섭 씨한테서 혹시 연락 왔어요? 안 왔습니다. 알았어. 그 무렵 청계 고가도로 건설은 언론과 건설 전문가들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고 있었다. 특히 크게 반대한 사람은 윤청 시장 때 도시계획과장을 지내고 김현옥 시장 때 건설국 포장과장을 지내다 퇴직한 한정섭이었다. 그가 퇴직한 지 한 달쯤 뒤. 부국장, 내가 왜 만나자고 했는지 압니까? 선배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오긴 왔습니다만. 전혀 몰라요? 청계 고가도로 때문입니다. 한 선배님, 저도 위에서 하라면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월급 받아먹습니까? 당신 서울시 도시계획국장 맞죠? 시장이 가라고 하면 죽을 길이라도 따라가야 합니까? 한 선배님, 좀 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유 없이 반대하는 거예요? 서울 인구가 지금 410만 명입니다. 400만 명 모두가 이유를 달고 나오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최소한 안전 대책은 있어야죠. 지난 3월에 청계천 복개도로 일부 교각 무너진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데다 고가도로를 세우자는 거 아닙니까? 책임은 서울시가 집니다. 내가 공무원 그만두고 서울시를 떠났지만 나도 서울 시민입니다. 세금 낼 거 다 내고 있어요. 그 공사 시민 세금으로 하는 거 맞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예. 안전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고가도로를 청계로상에 건설한다는 건 기능으로 보나 미관상으로 보나 있을 수 없습니다.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절대 수송량을 어떻게 늘리는가에 있습니다. 도시 고속도로가 왜 있습니까?
승용차를 고속으로 달리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중에는 복잡한 도심교통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도시 미관을 손상시킬 뿐입니다. 이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요? 한 선배님, 지나치십니다. 현직을 떠나셨으면 발언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계 고가도로 사업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한정섭의 그런 반대가 청계 고가도로 건설을 막을 순 없었다. 세운 상가가 거의 지어질 무렵 박정희 대통령이 6대 대통령에 당선돼 재집권한 지 꼭 일주일 되던 8월 8일 서울시장 김연옥은 고가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하고 8월 15일에 착수한다. 한편 8월 12일자 동아일보에는 한정섭의 장문의 독자 컬럼이 실린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합해야 아직 3만 대도 못 되는 자동차 등록 대수로 보나 고가도로의 위치로 보나 유료로 이용할 자동차가 많지 않을 것이므로 유료로 건설비를 상환하겠다는 건 무리해 보이며 이런 점에 대한 검토 없이 고가도로를 건설하는 것 자체도 무모한 일이다. 요는 고가도로는 언젠가 도심의 흉물이 될 것이므로 건설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30년쯤 후 당시 한정섭이 반대했던 문제들은 고스란히 사실로 드러난다. 그리고 마침내 세운 상가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흉물로 지목되면서 철거되고 말았다. 아무튼 뜨거운 찬반 논쟁 속에서 청계 고가도로는 그해 초겨울에 공사를 시작했다. 뭐? 여의도 기공식을 27일에? 나도 좀 전에 들었어. 내년 1월 27일이 아니고? 그래. 일주일 뒤 12월 27일. 아니, 겨울에 무슨 공사를 시작해? 중장비로 한강 백사장부터 시작한대. 그럼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 문제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여쭤봐. 아휴, 김 시장 온 뒤로 우리 시청 직원들은 주말에도 불려나가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잖아. 며칠 있으면 새해 1월 달인데 왜 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연말에 기공식을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따져, 이 친구야? 그나마 일 있는 주말에만 불려나간 건 좋은 시절이었다는 것만 알아둬. 에? 그건 또 무슨 말이야? 김 시장이 말이야, 새해부턴 정초 하루만 쉬고 토요일, 일요일도 평상 근무하란단다. 뭐라고? 아휴, 죽었구나. 이제 우리 죽었어. 1967년 크리스마스도 지난 12월 27일 토목 동명기라는 그 한겨울에 여의도 윤중제 기공식이 치러졌다. 수도 서울 500년의 기나긴 풍상을 지켜보면서 말없이 흘러온 한강. 이제 여기 보람을 심고 기적을 낳게 하려는 우리 400만의 힘찬 발걸음이 내딛어졌습니다. 버려진 땅 황량한 들판을 다듬고 해마다 끔찍한 홍수 피해를 안겨주는 물줄기를 바로잡으려는 한강 건설. 박 대통령 내분과 김 시장이 발파 스위치를 눌러 한강 건설의 첫걸음을 알리는 우렁찬 포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김연옥이 부르짖었던 이른바 돌격의 해는 그렇게 마감되고 있었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만 대개 크리스마스쯤 되면은 일하기 싫으시죠. 일반인이든 공직사회든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쪽으로 마음을 많이 쓰게 되죠. 헌데 김연옥 시장은 하필 12월 27일 날 기공식을 돌렸단 말이죠. 이거 한마디면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비록 한강은 얼어도 불도저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백사장 모래를 모아보자. 어떻습니까? 과연 살아있는
불도저답지 않습니까?